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간의 전쟁이 좀 가열되고 있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압박이 좀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 경제 사정도 요즘 뭐 좋지 않다고 하는데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재성훈 한국외대 노옥과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러시아 경제 상황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 서방에 경제 제재가 있고 또 네, 러시아도 이에 맞서서 이제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비우호 국가를 이 제재를 한 국가를 비우호 국가로 설정하고 예, 그리고 이 와중에 루블 가치가 많이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물가는 상승하고 소비가 위축되고 그래서 예. 러시아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 뭐 요즘 언론에 나온 걸 보면 네. 가전제품 사기도 어려워서 판매 제한까지 하고 있다. 뭐 그래서 상점에 줄을 서 있다 러시아 국민들이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물건도 모자라는 그런 상황으로 보십니까? 근데 이제 현지의 상황을 좀 들어보면 예. 우리가 언론에 알려진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아 같거든요. 그래요. 예,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몇 분하고 통화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요. 네. 상황은 생각보다는 좀 안정적인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네. 좀 이제 언론에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자극적인 좀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음. 뭐 예를 들자면 국민 생활하고 좀 밀접한 패스트푸드점 폐쇄도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 맥도날드하고 KF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매장은 닫았지만 직원들한테 기본급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임시 중단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답니다. 그리고 KFC 같은 경우도 체인점 같은 경우에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뭐 버거킹이라든지 뭐 서브웨이라든지 이런 데는 문도 닫지 않고 있고 예. 그래서 실생활에 이제 뭐 아직까지 깊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교수님 죄송한데 전화기를 조금만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더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럼 우리 생각, 당장 여러 가지 제재들이 취하고 있고, 또 예, 예. 이제 뭐 달러화 거래도 막혀 있고 하는데도 크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물건을 조달하거나 하는 건 큰 문제는 없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 또 러시아 정부가 특히 이제 이와 관련된 조치들을 많이 취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뭐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해주고 예, 뭐 정기 감사를 중단한다든지 네, 그리고 또 현금 및 금융자산에 대해서 면세 또 기금속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이런 지원 방안도 내놓고 있고 네, 또 지금 굉장히 고금리 고강도의 자본 통제도 시행하고 있거든요. 네. 단기적으로는 뭐 이제 물가 상승이나 소비 투자 위축 같은 경우 이런 경기 침체는 불가피한 걸로 보이는데 네. 장기화하면 이제 국민들의 불만도 커질 수 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네네네. 이 사실은 이걸 자꾸 여쭤보는 이유가 이게 전쟁이 좀 빨리 끝나려면 러시아 내부에서도 아 이거 우리 괜히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좀 반대 여론이 좀 있었으면 제가 하는 좀 그런 바람에서 그런 흥미로운 건데. 사실을 말씀드리면 예, 지금 다양한 여론조사 기관이 푸틴 대통령의 그 지지도를 뭐 항상 조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국내 지지도가 70% 이상이에요. 모든 아이고야. 조사가. 와. 물론 반전 여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네, 근데 네. 이거는 전시 상황에 일단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어찌됐든 전쟁이 아, 일어나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부의 언론 통제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음. 더 중요한 건 이제 중장년층이나 연금 생활자 같은 이런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예.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은 걸로 보여요. 아,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예를 들자면은 뭐 서방의 제재의 품목이 자신의 뭐 그 생활 필수품도 아니고 예. 별로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충격을 받는 건 중소기업들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정부의 다양한 조치들도 중소기업의 타겟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 수입해 오는 게 조금 제재가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러시아 입장에서 쌓아놓은 그렇죠. 물건들이 있거나 혹은 자국에서 생산해서 해결되는 상황이 많다. 일단은 그렇게 볼 수는 있나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뭘로 봐야 되냐면 예. 제재가 만성화가 됐어요. 이미 2014년부터 거의 8년간 서방에서 강도 높은 제재를 해왔거든요. 예. 물론 이제 이번 제재가 더 훨씬 더 충격이 큰 것이죠. 네. 근데 이미 그 과정 속에서 러시아가 수입 대체 정책도
추진해 왔었고 예. 다양한 대비책들을 마련해 놨단 말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돼 주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예. 교수님 죄송한데 저희가 조금 전화 연결 상태가 안 좋은데 금방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지금 전화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요. 금방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에서 본 바로는 러시아 내부에서 조금 불만도 많고 막 이렇게 언론에 나온 거 보면 환전하려고 길게 줄 서 있고 이런 보도들이 많은데 이 지금 인터뷰 나누고 있는 재성훈 그 한국외대 교수님은 모스크바대에서 공부도 하시고 러시아 쪽에 굉장히 인맥들이 많으셔서 현지 상황이 좀 밝은 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여쭸거든요.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현장 얘기들이 있는 모양이네요. 교수님 이제 연결 잘 됐습니까? 이제 잘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크게 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어서 조금 더 여쭤보면 그 언론 보도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추바이스라고 하는 대통령 특별보좌관 이 사람이 이제 러시아의 시장 경제를 설계한 인물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도 뭐 사임했다고 하고 러시아의 중앙은행 총재도 사의를 표명했다. 그래서 뭔가 정부 내부적으로 조금 혼란이라든가 혹은 좀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를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그널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푸틴 대통령을 정계로 발탁했다라고까지 얘기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사람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예친 대통령 시절부터 러시아의 경제 개혁에 영향을 많이 미친 분입니다. 네. 네. 근데 뭐 당연히 소신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침공 결정 자체는 뭐 핵심 엘리트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좀 명확해 보여요. 예. 그런데 러시아 엘리트층이 푸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푸틴 대통령의 몰락은 곧 엘리트층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반대를 하더라도 지금 전쟁 상황에선 대놓고 반대하는 여론이 모아지질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푸틴 대통령이 무섭겠죠. 예. 그런 예. 점도 있겠지만 푸틴 대통령의 몰락 자체는 엘리트층 또 더 아하. 나아가서 올리가르히라고 하는 러시아의 재벌들의 몰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아직까지는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견이 두드러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한 배를 탔다 이런 분위기가 강한 모양이네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러시아는 그러면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생각보다 전쟁이 이제 좀 길어지고 있는 장기화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전략을 하는 걸까요? 일단 버틴다. 그러니까 경제 제재도 있으니까 일단 내가 최대한 버틴다는 걸까요? 아니면 전쟁을 좀 더 공격을 가속화해서 속전속결로 빨리 끝내자 이런 분위기일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러시아가 당초에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빨리 이걸 끝내려고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우크라이나가 이미 실패한 국가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네. 이거는 러시아의 이제 KGB의 후신이죠. 대외 정보국에서 그 작성한 문서에 예. 이 우크라이나를 실패한 국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동남부 지역에서 진입을 했을 경우에 이 지역은 이른바 친러 지역으로 불리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역에서 국민들의 지지가 상당할 것으로 이제 좀 오판을 한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봤고, 예. 또 키이우로 진격해서도 지도부 자체가 와해되거나 아니면 제렌스키 대통령이 도피를 하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걸로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우크라이나군이 완강하게 저항을 했고, 또 예. 전투 의지도 매우 이제 강했고요.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저항 의식이 매우 아주 강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공격의 속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 이 전쟁은요,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사활을 건 전쟁입니다. 예. 예.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기 이전엔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이잖아요. 사실 네.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러시아 침공이 부당하지만 예. 어떻게든 이 민간인의 피해를 줄이고 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에 다 양보가 필요한데 그렇죠. 서로 이제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타협점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고요. 또 러시아가 초기에는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쓴 것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자체를
포섭하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이 전쟁의 목적 자체도. 네. 그러려면 민간인들이 너무 많이 피해를 입게 되면 나중에 전명을 하다가 통제를 할 수 없고 국제여론도 더 나빠지겠죠. 그러네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러시아군이 진격 속도도 좀 느리고 도시 진입도 주저하고 뭐 항복을 요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은 그럴 여유가 좀 없어진 것 같은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도 조금 이제 처음에 전쟁을 속전속결로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장기전을 대비한다 이런 움직임도 좀 있을까요? 이 크렘린의 공식적인 입장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예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계획대로 네.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예. 사실 이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예. 자,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더 속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주 고운 진흙으로 된 땅이어서 3월이 되면 라스푸티차 뭐 이런 예. 진흙으로 된다. 그래서 천회 요새처럼 이제 탱크가 진입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3월이 넘어가면 러시아도 굉장히 공경에 빠질 것이다. 그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미 예. 3월 중순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라스푸티차가 본격화됐고 실제로 그런 모습이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가 이번 전쟁을 매우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예. 그러니까 침공을 가정하고 군사력을 배치하면서 위협을 하고 뭐 협상을 하고 이제 침공 전에요. 예. 그러지 않았다라는 증거도 됩니다. 사실 이게. 아. 만약에 침공을 처음부터 계획했다라면 적기를 놓치고 이렇게까지 연기를 해서 2월 말에 진입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이 결정 자체가 네. 좀 제한된 이너서클에서 결정됐다는 그 방증이기도 사실 하고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오히려 그 자연적인 영향보다는 예. 우크라이나 군의 강력한 저항. 이 사실 그 러시아 정보부가 이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그 결과를 보면 네.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또는 이제 중앙 권력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매우 낮았어요. 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조직은 우크라이나 군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만 신속하게 우리 러시아군으로 격파를 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우리를 오히려 지지할 것이다. 예. 특히 친러 지역에서 이렇게 오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야, 간간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간간히 휴전이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은 조금 있어요. 근데 예. 서로 입장이 조금씩 다른 온도 차이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휴전 가능성 혹은 휴전 논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그냥 서로 일종의 언론 플레이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양측이 협상을 하고 있지만 네. 워낙 하나는 거의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중립화한다는 것을 합의를 본 거죠. 예. 네, 근데 안전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여부 그리고 무장의 수준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의 수준에 대해서 합의를 못 본 거고요. 예.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영토를 포기하라는 러시아 요구인데 네. 즉 크림반도 같은 경우에 러시아 병합을 인정하고 동부의 돈바스 지역 같은 경우는 독립을 인정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 러시아가 취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패전국으로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하. 그러니까 패전국에 대해서 뭔가의 보상을 부과하는 것이죠. 예. 쉽게 말하면. 예. 근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패전하지도 않았고 사실요. 네. 그리고 밀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또 굉장히 국제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있잖아요. 게다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양측이 서로 누군가가 좀 패배했다라는 생각을 해야만 이 협상이 가능할 텐데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협상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민간인의 피해만 계속 늘어나니 참 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이게 뭐 휴전 얘기도 보도가 되고 해서 그래도 조금씩 논의가 진행되고 좀 전쟁이 그래도 최대 피크는 지나지 않았을까? 이제 좀 마무리라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렇게 보시진 않는 거군요, 교수님은.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가 더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오히려 지금은 3차 세계대전을 걱정하고 있지 않나요? 아이고야. 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기를 네. 그래서 좀 한 발씩 양보를 해서 예. 타협점을 찾기를 진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교수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감사합니다. 재성훈 한국외대 노학교 교수님이었습니다.